안녕하세요, 흑마법사입니다. 후반부 작업에 대한 것들은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고, 이 타이밍에 다시 초반으로 회귀할 필요가 있어 보여가지고 초반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그 부분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중에서 대칭 잘 맞추는 방법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사실 대칭을 잘 맞추는 방법은 그만큼 대칭에 신경을 쓰는 거겠죠. 어떤 거를 또 생각하면서 대칭을 맞춰야 되는지도 한번 이번 영상 하나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은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부산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입니다. 유튜브에 교육용 자료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허락을 해주셔서 선생님 얼굴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 초반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두 가지. 신봉대의 이 앞선에 양을 얼만큼 붙일 것이냐, 그리고 턱의 위치가 어디냐, 이 두 개입니다. 턱의 위치는 어떤 인물을 만들던 간에 고정이에요. 이 턱부목의 밑단보다 1cm 이상 내려가면 안 됩니다. 웬만한 사람을 만들어도 이 신봉대의 앞선, 쇄골과 쇄골 사이의 숨골 부분에 있는 양은 많이 붙지 않는다. 정말 얇게 붙는 경우가 많다. 이 두 가지를 아셔야 되고, 턱은 쉽죠. 턱부목 바로 아래에다가 붙이면 된다고 했고, 내가 만들 이 인물에서, 이 사진에서 이 신봉대의 위치를 어디로 설정을 해야 되냐? 이 하악선이 끝나는 부분. 그 얘기는 귀의 시작선입니다. 귀의 시작선에서 수직을 때리는 거예요. 수직을.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한 1cm 정도가 양이 앞으로 붙으면 되겠죠. 근데 저는 제 습관을 알아요. 항상 만들면서 양이 좀 앞으로 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cm보다 조금 덜 붙여도 됩니다. 덜 붙이고 들어가도 어떻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더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좀 얇게 잡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측면을 시작을 하는 것이다. 빈 공간이 없이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이 신봉대 앞부분은 양을 살짝만 스쳐도 지금 신봉대가 드러나죠. 신봉대가 드러날 만큼 일단 얇게 잡고 들어가고, 턱의 위치를 바로 설정해 줍니다. 이때 턱부목보다 1cm 이상 내려가지 않게 부목의 역할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얘는 흙이 걸터앉는 의자입니다. 의자는 위에 앉아야 되겠죠. 밑에다 붙이면 의자에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 그럼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겠죠. 내려가게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의자라고 했잖아요. 어깨 부목에도 양을 과감하게 쌓아주세요. 가끔 보면 여기서부터 라인을 따가지고 이렇게 비워놓고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다 매달린 양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채우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채우고 들어가요. 이렇게 채우고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만들고 보면은 목의 두께가 어떻습니까? 얇죠. 목의 두께가 얇네? 그러면 무의식 중에 우리가 양을 앞으로 붙이려는 습관이 있어요. 이러면 내가 처음에 설정해 놓은 이 얇은 구간을 지키지 못하는 게 되겠죠? 그럼 어디다 붙여야 돼요? 뒤에다 붙이는 거예요. 뒤에다 붙일 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후두골의 위치는 시작선 얘기하는 거예요. 코에서 수평을 그으면 후두골의 위치가 나옵니다. 아직 얼굴이 안 나왔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턱보다는 한참 위에 코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 정도 감은 있을 거란 말이죠. 이쯤에서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얘 밑으로는 목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왜 하냐?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잘 들어가고 있는 것 같죠? 이거 완전 틀렸습니다. 실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은 대부분 이 실수를 합니다. 뭐가 잘못됐냐? 은연중에 우리가 이 턱부목을 기준으로 후두골을 잡아버려요. 근데 턱부목은 기준점이 되는 게 턱밖에 없어요. 턱만 여기다가 잡으면 되는 거지 후두골을 여기다 잡으면 안 돼요. 후두골은 그보다 훨씬 위에 있다 했잖아요.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치냐? 후두골을 잡는 순간 뒷목의 위치가 잡히는 겁니다. 뒷목의 길이감이 밑으로 다 내려와요. 얘를 기준으로 목의 두께와 길이를 보기 때문에 앞목의 기울기가 이렇게 있으면 뒷목을 이렇게 잡는다는 거죠. 사실 이게 아니라 뒷목은 위에 있는 겁니다. 위에.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잡고 들어가면 머리통 양을 붙이면 이런 데가 구간이 다 안 맞아요. 결국엔 눈뼈의 위치도 뒤로 미루거나 여기 양을 다 내려요. 어떻게 되겠어요? 고개를 든 사람을 만들게 되고 경추의 위치도 내려요. 경추의 위치가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승모근의 위치도 내려가요. 혹은 승모근의 위치를 제 위치에 둬도 관계들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처음부터 목의 영역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목의 영역이고, 경추가 나오는 부분은 턱에서 수평을 그었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 않는다. 옷이 걸치는 라인으로 봐도 1cm 이상 내려가진 않아요. 이쯤이 경추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럼 그 경추부터 뒷목의 시작점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후두골을 여기다 붙이면 뒷목이 요만큼밖에 안 나올까요? 요만큼밖에? 지금 그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결국엔 후두골을 위에다가 놓는 게 답이다.
그렇게 양을 잡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또 머리를 묶는데 이 뒷머리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 뒷머리는 뒷머리일 뿐이에요. 자꾸 뒷머리가 끝나는 부분을 후두골의 시작점으로 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중심선 계속 그어줘야 돼요. 이거는 대칭 잘 맞추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중심선을 수직으로 바르게 긋는 거. 자, 그리고 목의 두께감도 설정을 합니다. 양손을 써서 양을 잡아주는데 뭐 얘를 어디까지 올리던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11자로 반듯하게 내려와야 한다. 이 부분을 양을 너무 많이 붙여가지고 양이 이렇게 앞으로 찌부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저한테 배우는 친구들한테는 매번 강조하는데도 애들이 많이 하는 실수인데, 목은 육면체로 봤을 때 이게 아니라 이거다, 이게 아니라 이거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게 뭐예요? 평면, 평면, 평면. 그게 아니고 이거다. 얘가 제일 높고 뒤로 빠지고, 얘가 제일 높고 뒤로 빠지고, 얘가 제일 높고 뒤로 빠진다. 이거를 진짜 수도 없이 반복하는데 초반 양만 잡으면은 빵 치면서 여기를 앞으로 다 찌부러지게 나오게 해요. 나오게 되면 결국엔 육면체를 만들어요. 아, 그것까지 오케이. 그러면 사면으로 쳐주던가, 사면으로 쳐서 빗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해요. 센터가 제일 튀어나오고 사면으로 양을 굴려준다. 이런 데도 양을 채워주라는 얘기죠. 여기 빈 공간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채워줘요. 대칭 잘 맞추는 방법, 뒤에서도 수직선 그으세요. 그리고 신봉대를 기준으로 양을 보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내가 그은 이 선만 의지하지 말고, 선이라는 건 내가 작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틀어져요. 벌써 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만 너무 의지하지 말고 이 신봉대 자체의 수직을 투시로 바라보듯이 신봉대를 연상하는 거예요. 그때 내 작품이 한가운데 딱 꼬챙이가 꽂혀 있느냐, 그걸 봐야 합니다. 자, 그리고 가슴판 붙여요. 이것도 모델 보고 양을 잘 설정해야 돼요. 너무 많이 붙이거나 하면 안 돼요. 너무 많이 붙일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봤을 때 길기가 틀리거나 두께감이 틀리면 고쳐줘야 되겠죠. 그런 거는 뭐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본인이 보고 해야죠. 자, 다시 중심선 긋고. 저는 지금 영상을 찍기 위해서 자대 정면에 작업을 못 합니다. 왜냐면 제가 자대 정면에 작업하면 화면을 다 가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각선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자대 정면을 사수해야 됩니다. 절대 사수. 작품과 돌림판, 신봉대를 내가 의도해서 얘네들을 굴리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오른쪽을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을 돌리면 돼요. 오른쪽. 근데 지 몸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얘한테 휘둘려요. 본인이 이 작품 컨트롤을 못하고 휘둘려요. 막 이쪽으로 가가지고 작업하고 이쪽으로 가서 작업하고. 그거 엄청 큰 문제예요. 왜냐? 정면 작업 못 한다는 거예요. 정면에서 작업을 못하면 결국에는 내가 만든 작품이 정면을 안 봐요. 정면을 안 보면 어떻게 돼? 대칭 못 맞춰요. 이것도 좀 이따 대칭 얘기하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줄게요. 왜 선생님들이 자세에 대해서 강조하는지 다 이유가 있어요. 자세가 틀어지면 다 나가요. 바른 자세로 실기해야 된다. 짝다리 짚지 말고 자대 정면에서 작업하고, 비스듬하게 하지 말고, 고개 막 양옆으로 꺾으면서 하지 말고, 그 다음 승모근의 높이를 잡아야 되는데, 이것도 예전 강의 영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턱을 기준으로 얼만큼 뭐 내려오느냐, 이걸 보면 돼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엔 그냥 턱에서 수평을 그으면 될 것 같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긴 하는데 느낌상 답답해질 것 같아요. 너무 올라가면. 긋고서 붙이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 내 시점입니다. 내 시점. 이 사람을 찍었을 때 카메라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코에서 인중 사이에 렌즈가 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 눈도 그 카메라 렌즈가 돼서 코에서 인중까지 내려가서 그 높이에다가 양을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붙이는 거, 시작점 잡는 거 정말 중요하겠죠. 이거 당연한 얘기고, 기울기를 정확하게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위치를 정확하게 가서 잡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제일 중요하고 정확한 건 나와서 보는 그 느낌, 나와서 봤을 때 형태만큼 정확한 건 없어요. 실측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거를 결정짓는 건, 양을 확정짓는 건 결국엔 나와서 확인한 게 제일 정확하다. 여기다가 꺾고 내 높이를 그쪽까지, 인중 쪽까지 내린 다음에 양을 붙이자면 이렇게 붙일 수 있는데, 의자에 안 앉아 있잖아요. 물론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채워도 돼요. 근데 이러면 과감함이 없어져요. 과감함이. 내가 이 흙을 컨트롤 해야 되는데 깨작깨작 붙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안 돼요. 어떻게 하냐? 처음에 꽂지도 않아요. 내 감을 믿고, 의자잖아요. 의자 위에 양을 꽉 얹어요. 아니, 이게 너무 높아지면 어떡해? 이렇게 너무 높아졌잖아요. 지금 높아지면 어떡해? 쳐서 내리면 되지, 뭐가 무서워. 이러면 앉아 있단 말이에요. 부족하면 더 올리면 되고. 그리고 옆으로 사이즈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키울 때도 이렇게 불안해요. 키울 때는 또 얹어요. 얹고, 얹으면 높아지잖아. 쳐요. 쳐서 키우는 거예요. 쳐서. 그럼 점점 차곡차곡 쌓이면서 하중을 잡습니다. 얘가. 그러면서도 중요한 건 승모근의 위치가 너무 앞으로 가지 않게. 결국 후두골 밑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부드럽게 연결해 줘야 됩니다. 이 뒷판의 양도 약해지는 사람 엄청 많아요. 방금 머리 양을 툭 던졌거든요. 던지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턱의 위치가 내려갔어요. 나도 모르게 내려가는 양도 인정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내려가요. 그럼 중간중간 턱부목을 확인해주고 내려갔네? 올려야 돼요. 쳐서 올려야 돼요. 가슴판의 가장 높은 곳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어깨 끝까지 연결해주면 돼요. 여기도 과감하게 쳐도 됩니다. 지들끼리 붙잡고 있는 게 중요해요. 어깨를 좀 더 넓히고 싶다. 위에다가 얹고 쳐서 내리고 연결. 뒷판의 양도 두툼하게 잡아줘야 한다. 지금은 설명하면서 하기 때문에 가슴판부터 좀 차곡차곡 들어가긴 하는데 얼굴량도 빨리 올려주는 편입니다. 왜냐, 얼굴량을 잡는 순간 전체적인 비례를 다시 봐야 되거든요. 어차피 지금 이 단계에서 너무 열심히 만들어도 내가 얼굴량을 얹었을 때 비례가 틀어졌으면 어차피 양을 키워주거나 줄이거나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만큼 진도 나가면 바로 얼굴을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 전 쇄골을 일단 붙여줄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면의 각도를 틀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쇄골을 기준으로 밑판과 위판의 각도를 틀어준다. 턱은 또 어떤 기준이 됩니까? 턱의 깊이는 눈뼈를 잡는 척도가 된다. 턱보다 눈뼈가 더 나온 사람이네요. 그럼 턱을 기준으로 했는데 턱이 틀려버리면 전체가 또 다 틀어지게 되겠죠. 우리가 또 많이 하는 실수가 얼굴의 양을 볼 때 크게 보라고 하면 물방울 모양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물방울. 물방울이라고 하니까 이게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기울어지게 되니까 턱에 비해서 눈뼈를 더 들어가게 만들어요. 이렇게. 그럼 눈뼈가 들어간 만큼 그 양에 대한 손실을 뒤로 옮겨요. 결국에는 얼굴이 또 들리게 만든다. 눈뼈가 이만큼이나 앞으로 나오면 양을 함부로 뒤에다가 많이 못 붙이겠죠. 막 이렇게 이상하니까. 눈뼈에서 또 중요한 건 얘 우월관계를 보는 건 좋은데 기울기도 봐야 된다. 이마는 좀 기울어져 있는 사람. 긴 공간의 양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나와서 보면서 전체 큰 형태를 보는 거는 필수죠. 필수. 유양돌기 쪽 양도 채워주고. 초반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과정은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과정까지 다 하면 너무 길어져요. 자, 이쯤에서 본격적으로 대칭에 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